9월 26일 참케어의 이동화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우선 이름이 좀 창조적인데 네. 회사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해서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저희 회사 그 참케어를 처음에 지을 때 예.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다가 예. 정말로 그 환자를 잘 케어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 참케어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됐어요. 여러 사람이 또 옆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예. 그런 의도에서 좀 약간은 좀 생소한 이름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뭐랄까 한국적인 이미지와 또 이제 약간 좀 국제적인 이미지 그런 걸 약간 좀 합쳐서 좀 그렇게 졌습니다. 융복합이라고 할까요? 맞네요. 한국적인 친근함과 네. 글로벌한 어떤 산업 분야도 이야기해주고 굉장히 좋은 개념이네요. 네. 제가 인터넷으로 봐도 못 본 걸로 하고 기업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품이 뭔지, 네네. 언제 생겼는지, 네. 조직이 어떤지, 규모가 어떤지, 개괄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가 생긴 것은 2004년도 저희가 이제 2명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는 그 메디슨이라는 회사에 첫 직장으로 입사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생체 신호 쪽을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전문으로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개발을.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저희 같이 창업한 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친분이 있어서 둘이서 이제 좀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2004년도에 이제 조그만 이제 사무실 한 3평짜리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펄스 옥시메타라는 제품, 단품이죠. 이제 그런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한 1년 정도 했고 펄스 옥시메타. 펄스 옥시메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혈중 산소 농도 측정기. 네, 합니다. 네. 이 장비는 이제 병원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장비고요. 이 장비를 이제 하게 된 것은 이제 제가 기존에는 이제 바이오 시그널 쪽 관련된 제품을 했었어요. 잘 아시는 그 환자 감시 장치라는 패션 모니터를 제가 한 3모델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개발을 했고요.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소규모 회사에서 이게 복잡한 환자 감시 장치를 개발하는 게 좀 버거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기기 쪽이 한 20년 정도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프라도 없고 또 어떤 쌓여져 있는 어떤 지식 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이제 구현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한 가지 기술이라도 좀 집중해서 좀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창업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적인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펄스 옥시메타라는 아이템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국내에서는 그 펄스 옥시메타 쪽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타 이제 유사한 기업들은 환자 감시 장치라는 부분을 좀 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옥시메타를 기반으로 환자 감시 장치 이제 한두 모델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옥시메타를 그러니까 한 8년 정도를 계속 연구 개발해서 제품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옥시메타는 제품으로 한 6모델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 환자 감시 장치는 3모델 그렇게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시메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출원하는 거 하고 또 기존에 이제 등록된 거 하고 해서 특허가 한 4개 정도 현재 있고요. 환자감시 장치 관련해서 2개 그런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원 구성은 저희가 이제 2명으로 시작해서 11명까지 2년 전에 11명까지 좀 인원을 좀 이렇게 늘려가다가 작년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좀 열악해지면서 저희가 인원을 조금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연구 개발부터 해외 영업, 그 다음에 제조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쪽이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이 2명, 그 다음에 영업이 1명, 그 다음에 지원, 자금 쪽이 1명, 또 저 해가지고 이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이네, 지금 말씀드릴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구성 그 인원들이 빠지면 한 명이 빠지면 이제 큰일 나죠. 네, 그 1인 1당 100으로 이제 하고 있죠 현재.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의 어떤 그 특징은 병원용 의료기기들이 뭐 다 그렇습니다. 소량 다품종입니다. 소량 다품종이고요. 또 의료기기 산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그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시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규모는 좀 적습니다. 우리 일반 그 가정용 그런 제품들에 비하면 규모는 적지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가전 쪽이나 IT 쪽에 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의료기기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삼성과 LG도 의료기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향후 의료기기 산업 자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당히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는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당장 느끼는 것은 아직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영세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 자금력과 또 이제 그로 말미암은 어떤 인력들의 어떤 부족 현상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될지 좀 그런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작년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은 저희가 좀 매출 좀 떨어졌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한 3억 정도를 하다가 작년에 10억 했습니다. 탄탄한 기업이네요, 그래도. 뭐 탄탄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운영되는 현재 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이 뭐 우리가 오늘 저녁도 먹고 해야 돼서 바로 그냥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지금 아까 오토메타가 6종, 네. 그 다음에 그 환자 감시 장치가 3종, 네. 제일 처음에 창업했을 때, 그 하나, 오토메타 쪽에 하나라 그러네요. 네네. 옥시메타. 옥시메타 네. 쪽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이 제일 처음에 창업하면서 들고 나온 개념이 옥시메타 개념이었나요? 이걸 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6가지로 늘려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들이 고객을 만나면 고객에서 이런 문제를 위한 다른 옵션도 만들어 달라. 네. 라고 해서 6가지 늘어난 건지.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또 환자 감시 장치도 3종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고객 의사들 만나서 얻은 건지. 그런 제품의 다양성, 폭과 깊이가 다양해졌는데 크지 않은 회사에서 굉장한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6개, 3개 정도면.
큰 종류가 1개 더 늘었고 작은 종이 6종과 3종이 늘었는데 이 과정의 그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의 발상이 고객으로부터 온 수요자 기반인지 내가 생각해서 아 이거 될 거 있어 만들어서 간 건지 그러니까 고객은 누구하고 만났는지 대학들하고 만났는지 또 구체적으로 만들 때 출연진하고 대학하고 기업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걸 오픈 이노베이션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는 새로운 제품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디하고 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네. 옥시메타에서 출발하면 되겠네. 옥시메타 업종이 다양해지는 그 과정부터.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전자공학입니다. 아, 좋네요. 예, 전자공학이고 또 이제 저 자신도 저 엔지니어 쪽, 그러니까 약간 공학 쪽이고 이공계 쪽에 어떤 그러한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요. 또 직장 생활도 거의 한 10년 정도 엔지니어로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업을 이제 한 8년 했는데 되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되돌아보면서 아이템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구상하고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떤 엔지니어적인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적인 아이디어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객 접촉이라는 부분들, 그다음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수요와 니즈를 이제 끌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족했습니다. 상당히. 그런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그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의 어떤 니드를 우리가 캐치해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기술과 또 서비스로 그것들을 어떤 충족시켜야 되는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그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이렇게 없었던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제품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기술만 있으면 팔리겠거니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품을 늘려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좀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이제 제품들을 기획하고 늘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평가해 볼 때 그 9개 제품 중에서 3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3개 제품은. 그래서 뭐 우리가 고객을 이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인 컨셉에서 했지만 뭐 그렇게 성과가 난 것에 대해서는 참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고객 친화적인 그런 접근을 했었다면 더 제품들을 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우리가 만들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제품들이 성공했을 거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참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제가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이 어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그런 걸 충분히 공부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다면 뭐 모든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없애지는 못했겠지만 상당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에 있어서 조금은 더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시행착오의 횟수를 조금이나마 더 줄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비즈니스라는 부분, 이제 엔지니어도 저도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했고 또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엔지니어로서의 난리지,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축적해오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뭔가 제품을 개발했듯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된 지식이 기본적인 지식이 일단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들이 기반 그러니까 베이스로 너무나 필요하다. 예.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런 지식들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어떤 비용, 어떤 그 학습 비용을 너무 많이 낸다. 기업을 이제 하면서 하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또 기업도 상당한 많은 손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하신 말씀 부분이 오늘의 인터뷰 포인트인데, 이제 9개 제품이라고 있는 제품군이, 네. 예, 그 성공한 게, 이렇게 시장의 굉장히 큰 충분한 의미 있는 수준의 반응이 온 게 세계군이었다. 그러면 9개 제품을 뭐 만들게 되는 어떤 프로세스, 그 중에 이그젠플을 성공했던 거 3개 중에 하나를 잡아서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더니 시장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어떤 거는 우리가 인원 발생에 출발했더니 이렇게 해서 또 제품은 기술은 좋았는데 반응이 네. 좀 떨어진 거, 그거를 네. 좀 소개를 네. 좀 부탁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저희 첫 제품이 상당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처음 만든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만드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에서 출발을 안 했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제품을 기획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그걸 할 때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그 다음에 가장 한 이슈가 되는 제품, 그 분야에서 그 제품을 이제 제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제품을. 일단 기존에 이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죠. 그거를 연구해서 고객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접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디자인을 그런 컨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가 그 제품이 이제 먼저 이미 나왔던 아주 대표적인 제품, 타사의 제품이 상당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만큼 우리 제품도 같이 이렇게 묻어갔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그 제품을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그 제품이 아까 뭐라 그러셨죠? 첫 제품? 펄스 옥시메타. 아, 네. 펄스 옥시메타. 네. 근데 이제 그 모델이 이제 CX100이라는 모델이에요. 네, CX100이라는 모델인데. CX100을 모델로 하는 거. 네, 모델명이 CX100이고, 아, 제품 품명은 펄스 옥시메타고. 아, CX100. 네, CX100. 그리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실패했던 이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제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제 이 소기업들, 이제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장의 문제입니다. 사장이 이제 뭔가 엉뚱한 필이 박히면 큰 사고를 칩니다. 왜냐면 이제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먼저 이제 저지릅니다. 그러면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죠. 일단은 이제 고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제품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반응을 싸늘하고, 뭐 사장이 진행한 거라 뭐 거기에 대한 악유도 없고, 결국은 이제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인데, 일단은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이제 특허를 냈습니다. 아, 이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일단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밀어붙였죠. 야, 이건 된다. 네, 해서 이제 밀어붙여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했습니다. 개발도 한 3년 정도 했어요. 와, 왜냐면 이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들 팔로업도 해야 되죠. 예. 뭐 대응해야 되면서 이제 서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년간 이제 외부에 이제 외주도 주기도 하고 하면서 3년간 이제 진행해서 이제 환자감 시장체를 만들었어요. 환자감 시장체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디어적인 제품이고, 그러니까 고객 친화적이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아이디어적이만 했고 고객들이 보기에는 어떤 효용성이 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 정도면 효용성이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 고객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 확신적인 그 접근을 할 경우에 또 그것이 이제 사장이나 임원들이 이제 그런 접근을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회사에게는 엄청난 데미지로 결과는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올해
그 제품은 이제 단종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 시행착오를 했죠. 네, 많은 비용과 또 많은 또 우리의 내부 리소스를 거기다 투여를 했는데 그렇지만 뭐 실패가 없는 어떤 성공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큰 우리의 또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것이 더 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신제품 개발하실 때, 뭐 내부의 아이디어 말고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시스템이나 철학이나 경영 방식 같은 게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뭐 8년 됐는데 제품이 9개니까 엄청나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품을 많이 만들면 많이 팔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 아주 너무나도 좀 뭐랄까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은 이제 시장 또 이제 고객들의 어떤 필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어떤 취할 어떤 가치 근데 그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결국은 고객들에게 이제 팔리게 되고 또 그래서 많은 또 고객들은 그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그런 전체적인 뭐 그런 흐름이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또 이제 고객들의 또 필요가 뭔지 또 고객들이 어느 부분에서 가치를 어떤 여기는지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제품을 컨셉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 주자가 가지는 강점은 이제 선발 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내놓은 제품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후발 주자들은. 그래서 이미 앞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틈새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런 뭐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해야겠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좀 많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이제 뭐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좀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이제 디자인적인 겁니다. 너무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 돈을 좀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기존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이지만 품질. 품질은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지만 상당히 중요한 제품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장님은 왜 메디슨 출신 다 창업하지 않았잖아요. 왜 취업하지 않고 창업하셨어요? 취업과 창업, 내가 창업을 선택한 이유 궁금합니다. 학생들도 궁금해할 거고 연구자들도 궁금합니다. 왜 창업할까? 취업하지 않고. 저는 뭐 솔직히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아는 지인들이 사업을 하자고 막 좀 이렇게 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졸업하고서 사업을 하자. 몇 명이서 이제 모여서. 죄송하지만 학교를 어디서 공부를 하셨어요? 아주대학교 나왔습니다. 아주대가 사업 많이 하죠. 아주대 출신, 특히 공대 출신 사장님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예, 좀 시작을 하다가 좀 뜻이 이제 안 맞아가지고 흩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업을. 그래서, 특례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하려고 이제 군대도 갔거든요. 근데 갔다 왔더니 이제 흩어졌어요. 근데 또 제 주변에는 아쉽게도 사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친인척이나 뭐 아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뭐 저 혼자 사업한다는 거 엄두를 못 냈고요. 취직을 했어요. 근데 항상 그게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기회를 봤죠. 그래서 한 번 정도 그 전에도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중단을 했어요. 소위 엄두를 안 내서. 근데 두 번째 시도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때쯤에 이제 제 생각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기업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조직 속에서 어떤 나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속, 조직 속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이제 어떤 오너로서, 그러니까 어떤 경영자로서의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라고 보는 차원에서 그런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좀 이렇게 펼쳐보고 싶다. 왜냐면 기업에서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조직 속에 있다 보니까 조직 속의 내 기능적인 부분, 그 안에서의 어떤 역할인데, 기업은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자유롭게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고, 또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안 해본 길이지만, 해보자. 해보니까, 엄청난 자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유의 반대에는 엄청난 책임. 무한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은 공평하다. 네, 반대로 그러면 사실 저도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대학 교수하고 연구자 하면서 두려워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면서 스타프 그래서 그 페이퍼 컴퍼니 수준을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하시면서 회사가 휘청휘청 하신 적도 있죠? 그렇죠. 네. 내가 겪은 위험, 네. 나는 이렇게 극복했고, 내가 위험에 대한 나의 태도는 이렇다. 이런 좀 이야기 좀. 그런데 뭐 크게 두 번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창업 때죠. 창업 때. 이제 제가 창업을 이제 결심하고 이 정도 어떤 비용이 들 것이다. 하고서 이제 개발을, 이제 제조업을 이제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제품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제품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품을 통해서 회사가 운영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시작했는데 시작은 그때부터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3배 정도의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들은 비용 이상으로 마케팅 비용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케팅이 되기까지 거의 개발 기간, 그러니까 거의 개발이 1년이었고 마케팅이 어느 정도 계속 올라오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1년은 짧은 거. 예, 짧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1년, 그래서 토탈 2, 3년이 되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 제품 나올 때까지는 어차피 처음부터 각오를 했고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고 2, 3년 그때는 우리가 뭔가 매출이 안정기도 좀 약간 그래도 이제 주기적인 매출이 나오기까지 그때는 제가 잠을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2, 3년. 그때. 왜냐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그 3년을 지나니까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4년 차 됩니다. 그래서 2, 3년 차 때 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아주 극도의 그런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런 시기였고요. 또 한 번의 위기다라면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이 이제 좀 우리가 금융위기가 이제 닥치고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또 이제 그런 시점에 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영업 쪽에 있는 그 팀장이 저희가 이제 영업이 이제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 팀장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직을 좀 그런 상태에서
내부의 어떤 조직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휘청됐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인력이 적다 보니까 또 특히 영업 팀장이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큰 변화거든요. 엄청난 큰 회사로서 리스크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후임자 선임과 또 기존의 멤버에 대한 어떤 그런 케어,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경험이 없었던 터라 전체적인 매출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영업이 움직이니까 영업 쪽에 상당히 데미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영업적인 매출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것들을 그러니까 인사나 여러 가지 조직들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또 영업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전체적 매출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회사는 전체적으로 막 자금도 어렵게 되고 회사 내부의 분위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조용히 나가면 됐는데 내부에 어떤 조금 이렇게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사람이 일으켰다기보다는 좀 그 부분이 어떤 그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약간 발전이 되는 바람에 힘들었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인내해서 첫 번째 위기는 무조건 참고 인내해서 두 번째 위기는 두 번째 위기는 제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시작해서 MBA 그러니까 경영자 학교를 들어갔어요. 경영자 학교를 그 코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뭐 간단한 국내에서 하는 MBA지만 10주짜리 그 경영자 교육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제 자신을 이제 돌아봤죠. 뭐가 문제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경영해야 될까? 그런 걸 아주 진지하게 그때 이제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10주짜리 듣고 또 이제 뭐 또 하나 또 경영자 학교 또 하나 듣고 그래서 두 개를 들었어요. 그 교육을 들으면서 좀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 경영 스타일과 또 우리 회사가 어디가 문제인지 또 저의 어떤 인사 관리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좀 변화를 좀 가져갔죠. 제 자신이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은 저한테 있더라고요. 네, 저의 어떤 그 인사 그 방법이나 또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어떤 그런 컨셉 그런 것들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변화를 하면서 인력을 이제 뽑아서 그런 제가 변화되어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세팅을 했습니다. 네, 세팅을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자금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자금적으로 이제 뭐 외부에서 우리가 땡길 수 있는 건 다 땡겼고요. 그다음에 또 주변에 좀 같이 협력했던 회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좀 매출을 이제 독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뛰어다녔죠. 그러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만회하려고 좀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나 생각든 것은 이게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좀 같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한번 기획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참 이 어떤 기업의 어떤 세계가 혼자서 이렇게 감당하는 것보다는 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접근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몇 개 업체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아이디어도 나누고 있죠. 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아까 그 문제 아까 답을 하셨는 건데 8년 동안 9개 모델을 했잖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어떤 제품군을 추구하는 거,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거에 대한 생각, 지금은 바뀌신 것 같은데 좀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제품군이 많으면 돈이 더 많이 벌릴 것이다 생각이 아니죠. 그 생각, 제품군의 추가에 대한 본인 생각 같은 걸 한번 처음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면 그것만 한번. 결국은 이제 기업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결국은 이제 기업은 이제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그것을 인정받아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기여. 근데 결국은 이제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인데 사회에 뭔가 효용성을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효용성을 주지 못하는 제품을 아무리 많이 만드는들 그것은 결국은 그 시장과 어떤 그 고객들이 외면할 거라는 거죠. 외면하면 결국은 판매가 안 일어나고 결국은 그것은 회사로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 회사는 효용성이 없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 사회에서. 그거보다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더라도 정말 그 고객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걸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할 때 그들이 뭔가 효용성을 느끼겠느냐. 이제 그런 접근을 했을 때 그런 접근 속에서 우리가 제품 기획을 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그런 제품 만들면 그들이 많이 사줄 거고 그러면은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해서 기업은 뭐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그런 좀 생각을 가진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어떤 제품도 뭐 지금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접근 자체를 기술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필요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위한 어떤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걸 충족시켜 줄 것이냐. 약간의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순서. 기술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고객의 니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한번 위험에 직면하면서. 그쵸. 일단은 제가 이제 위험에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통해서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제 그걸 그렇게 느낀 거고요. 예, 8번에 실패를 통해서 예,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제품만 기술만 있고 제품만 되면 팔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8년을 온 거죠. 한 7년 정도를.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많은 이제 실패를 하니까 이제 힘든 일을 겪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충격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경영 쪽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좀 이렇게 시야가 좀 생기더라고요. 예. 뭐냐면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 또 이 구성원들인 어떤 그 고객 그 다음에 직원 그 다음에 어떤 정부 어떤 이 사회 전체적인 그 구조들을 좀 보면서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Diana, sorry. This time also I have a seminar today. Let's talk a little longer tomorrow. Sorry, thank you. 네. 미안합니다. 이거 우리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들을 때는 이 히스토리가 무협지보다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고 본인은 죽을 맛이겠지만 제가 사실 의료 기업을 인터뷰를 많이 해서 제품이 비슷한 회사를 알거든요. 인터뷰 끝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너무 오래 안 하고 싶어서 나도 좀 지치고 사장님도 사실 아침에 조찬을 해야 싱싱하거든요. 오해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 소비를 해서 이미 지쳐 있어서 인터뷰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새벽에 하는 게 제 특징인데 작년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과 올해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가요? 주력 제품군이 다른가요? 작년, 올해, 내년이 다른가요? 그 주력 제품이요? 예.
최근 한 3년을 통해서 주력 제품군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회사 현재 이제 뭐 제가 조금 이제 작년부터 조금 이제 템포를 늦췄고요. 네. 그래서 제품을 꼭 우리가 올해 뭐 한 제품 내놔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확실한 그 뭔가 컨셉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존 제품에 일단 기존 제품을 팔로우하는데 우리가 신경 쓰고 기획하는데 더 충분히 시간을 갖자. 이제 현재 그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옥시메타가 주력이고요. 제가 잠깐 이제 환자감시 장치라는 제품군으로 좀 갔었어요. 잠깐. 약간 이제 약간은 격길로 간 거죠. 처음에는 옥시메타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여전히 이제 옥시메타를 더 깊이 해야겠다. 왜냐면 한 업무를 파야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에서 뭔가 승부를 보지 못하면 어떤 제품으로 간들 우리가 한번 경험하지 못하면 뭔가 어떤 뭐 돌파구죠. 뭔가 하나의 돌파구 제품을 해서 돌파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제품으로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옥시메타 자체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어떤 제품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을 우리가 한 7년 정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노하우와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일단 이 제품을 한번 돌파를 해보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성과를 좀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다음에 뭔가 다른 쪽으로 가보자. 그런 생각이 현재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 바뀐 거는 그런 쪽이 더 확고하게 좀 제가 좀 방향을 잡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거 많은 거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옥시메타 쪽을 더 집중하면서 올해 이제 성과라고 하면은 이제 좀 우리가 좀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좀 특허를 하나 우리가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좀 기대하기는 이제 요걸 가지고 제품을 구현해서 정말 세계 시장에서 조금 옥시메타의 또 다른 옥시메타인데 어떤 핵심 특허, 좀 많이 최근에 이슈가 된 그런 특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아직 뭐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쪽으로 해서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량을 좀 약간 그쪽에 좀 집중하고 있죠. 내년에는 요 옥시메타의 핵심 특허 기반을 한번 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나게 지내야겠네. 네? 신나게 지내야겠네. 그 100을 매출로 잡으면 옥시메타 얼마, 다른 거 얼마 이렇게 뭐. 지금 저희가 이제 환자감시 장치하고 옥시메타인데요. 네. 100으로 기준하면 80대 20? 수출도 대충 전체 수출, 그러니까 매출 규모에서 수출이 한 80입니다. 그래요? 80이 수출이고 20이 국내 내수. 저희가 이제 내수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안 썼죠. 수출만 좀 했었는데 좀 우리가 인력적으로도 좀 내수를 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해외 쪽이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내수를 강화해가지고 치열합니다, 내수. 마지막 질문을 오늘은 이야기가 너무 사장님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요? 말을 잘하세요.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업하려는 청년들에게 창업 이거는 꼭 검토해야 된다. 창업에 대한 제안 하나 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제안 하나 주려고. 창업에 있어서 돈키호테식으로 하지 마라.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게 실패를 줄일 수 있고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준비를 안 하고 해도 하면서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그걸 다 겪어야 되는 부분인데 준비를 하면 준비를 한 만큼 많은 부분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고 고통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거라도 충분히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고 또 아는
주변에 이제 경험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충분히 들으면서 그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이렇게 멘토들을 옆에 두면서 하는 게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준비 다 되면 하겠다. 그건 또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어떤 기본적인, 적어도 기본적인 건 준비하고 시작을 하시라. 네, 그렇게 좀 당부하고 싶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경영이 무엇인지는 공부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영이 뭔지는. 그것도 없이 그냥 기술만 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무모한 좀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경영에 대한 네, 경영에 대한 네. 사업해 있는 사람, 창업해 있는 사람, 뭐 경영자가 경영자에게 한마디 하는 네. 거죠. 뭐 감히 뭐 제가 뭐 말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뭐 8년간의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의 뭐 한 말씀 한다면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뭐 인사가 많다는 말을 저도 이제 뭐 이전에 듣고 또 사업하면서도 이제 뭐 생각을 했지만 사업을 하면 할수록 야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 중요성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잘 케어하면서 일단 뭐 우리 과거에는 뭐 경영자와 또 뭐 부하 어떤 그런 상하관계가 뚜렷한 그런 구조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하면서 최근에 느끼는 것은 그런 구조보다는 정말 어떤 함께 가는 그런 인생의 어떤 함께 가는 사람들 어떤 그런 컨셉으로 같이 간다라면 또 잘 케어한다라면 참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